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우리 아이는 책을 좋아해요. 우리 아이는 책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기로 해요. 안녕하세요. 킨더보스입니다.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조금 육아라는 것들을 하고 보면 우리 아이 책을 좀 읽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좀 의무감이 오잖아요. 저희야 동화책을 너무 많이 접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아이들이랑 지내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책육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한데, 그렇지 않은 엄마들은 아이한테 동화책 읽어주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던데, 이렇게 좀 연령이 어린 한 36개월 미만의 우리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한번 오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들에게 사실 책을 재미있는 거라고 알려줄 수 있는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요즘 전집들을 이렇게 들이시는 경우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디어는 일단 네. 네. 책하고는 진짜 상극인 것 같아요. 미디어 친한 친구 치고 책 좋아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미디어 영상도 찍긴 했지만 최대한 그 미디어는 좀 배제시키고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인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렇게 제목만 보고도 책을 고를 수가 있는데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책을 선택을 그렇죠. 하잖아요. 뭐 오리와 관련된 책이면 오리 그림이 있어야 그나마 이제 이게 오리 책이구나 아니까 그때는 정말 전면 책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몬테소리에서만 그런 걸 사용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유아교육 기관에도 보면 모두 다 전면 책장을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뭐 도서관이나 이럴 때는 다 전면으로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거기다 꽂아 놓는데, 집에서는 좀 주제와 관련돼서 그 시기에 좀 봤으면 좋겠는 것들을 앞에 잘 그림이 보이게 전시해 놓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꺼냈다가 다시 꼽는 게 저희도 좀 어렵잖아요. 빡빡하게 끼어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앞에 표지가 보이도록 해놓으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0세에서 3세잖아요. 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3세까지는 사실 이게 책인지 뭔지도 몰라요. 예전에 논문을 쓰려고 영상을 찾아보다가 보니까 어떤 아기가 13개월이었어요. 정확하게 외국 아기였고, 지금 그게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어요. 이런 잡지였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넘기는 걸 모르고 이렇게 벌리고 네. 혹은 이렇게 누르고 그러면 이제 반응이 와야 되는데 즉각 반응이 안 오잖아요. 남일이 아니에요. 네. 이 책을 줬는데 넘기는 건지 모르는 아이들이 엄청 많을 시기거든요. 12개월에서 24개월의 아이들한테 책을 주면서 우리 애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0권을 읽어달라고 그래요. 제가 하루에도요, 입이 마르도록 읽어요. 실세가 돼서 전래동화 한 번 읽어주면 한 권만 읽어도 목이 쉬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은 그냥 이게 재미있는 거야, 읽는 거야, 한 장씩 넘기는 거야, 책이야, 예쁘다. 이런 긍정적인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김쌤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고 영상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책을 좋아하는 아이, 뭐 안 좋아하는 아이의 환경은 사실상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이 책을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사실 그 시기에 아이들은요, 호불호 없고 흥미, 취향 없어요. 엄마들의 괴치가 되는 거죠. 엄마가 봤을 때 예쁜 거, 엄마가 봤을 때 좋은 것들을 선택하시잖아요. 그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아이에게 다양한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먼저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걸 제시해 놓고 그 중에서 아이의 취향이나 혹은 손이 자주 가는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는 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맞는 책을 잘 선별을 하셔서 다양한 주제를 책을 구비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김쌤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으로 제시를 해놔서 아이들이 선택하기 쉽게 그렇게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이제 조금 읽으려고 할 때 아이가 엄마의 마음과 다르게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나 때문에 못 읽는 것 같아. 나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어떻게 읽으면 읽혀주면 좋을까요? 재미있게 읽어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 되게 좀, 부담스럽지. 약간 오글거린다고 어, 해야 되죠. 네네. 아빠들이 그래서 좀 책 읽어주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맞아, 얘기를 맞아. 한 적을 네. 들었었는데, 이제 목소리 변조하는 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사실 목소리 변조를 많이 심하게 하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감정대로 좀 화가 난 감정이면 화가 나게, 또 즐거운 감정이면 즐겁게 요렇게만 읽어주셔도 사실은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이때 아이들은 좀 책 읽는 것도 놀이로 생각하는 게 네, 좋잖아요. 제 친구가 전공 안 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책은 쌓으면서 노는 거야. 쌓게 하는 거야. 누가 더 많이 쌓나. 우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렸을 때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쌓는 거 되게 많이 맞아요, 했었고. 맞아요. 저희 또 영상에서 보시면 또 참고하실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 또 이렇게 뭐 쌓기 놀이를 한다든지 징검다리 놀이를 한다든지 뭐 도미노처럼 만든다든지, 책을 가지고 이게 즐거운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하실 수도 있고, 붙어 앉아서 책을 읽어줘야 된다라는 좀 강박에서 네. 조금 벗어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 헛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감정을 느끼거나 해도 되는데, 우리 엄마들은 또 책을 읽어주는 이유 자체가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과 다른 어법에 맞는 말, 문장을 아이가 올곧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글을 떼기 위해 책을 활용하시는 거랑 똑같죠. 책을 읽을 때에도 굉장히 여기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히시는 경우가 많은데, 0세에서 3세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게 되게 다 다르거든요. 이 책은 고양이가 좋아해요라는 책인데, 사실 어른들이 봤을 때 고양이가 좋아하는 그림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책을 읽어줄 때는 아이한테는 고양이가 좋아한대? 뭘 좋아해? 이 책을 읽어주는데 애는 등을 보이면서 갈 수도 있고 굴러다닐 수도 있고, 이게 재밌는 건지 모르거든요, 사실. 그랬을 맞아요. 때는 엄마가 리액션이 방청객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책을 넘겼을 때에도 원래는 하얀 고양이는 생선 먹기를 좋아해요를 전체로 읽어주셔야 된다면, 여기서 우와! 고양이 뭐 먹어? 생선 가시만 있네? 이렇게 뭐 조금 연극. 네, 연기자가 되어서 우와! 햇님 반짝반짝 하면서 엄청 텐션을 높게, 그러다 해서 막 찢어지는 네. 목소리가 아니라 우와, 고양이는 햇님을 좋아하나 봐. 왜 좋아하지? 따뜻해서 좋아하나? 이렇게 억양과 감정으로 아이의 리액션을 살릴 수 있는, 아이가 그래서 뭘 저렇게 재밌어하는 거야? 하고 쳐다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발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막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여기 다 읽지도 않았는데 막 넘기려고 해요. 그러면 엄마는 이걸 끝까지 읽어주려고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다 안 읽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기세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 다 읽어줄 필요가 없이 그냥 고양이네 지나가고, 여기 또 고양이네 지나가고. 사실 이렇게 읽어줘도 네. 굉장히 재미있게 읽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 아이가 전체 내용을 다 읽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책장은 어른이 넘기지 말고 그렇죠. 아이가 넘기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네. 2장 넘어갈까봐 걱정하신다고요? 괜찮아요. 2장 넘어가도 되고 다시 네. 뒤돌아가도 되고. 그렇죠. 또 가급적이면 사실 아이랑 이 책을 읽으면서 교감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죠. 사실 그런 게 놀이 중에 책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좀 옆에 끼고 같이 뭐 무릎에 앉히거나 옆에 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은데, 우리 아이가 꼭 그렇게 읽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고. 그러면 엄마도 같이 돌아다니세요. 아이가 누워서 듣고 있으면 엄마도 같이 누우면 되고요. 그렇게 좀 같이 아이한테 좀 맞춰주면서 읽어주시면 아이가 또 새롭게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좀 많이 나오는 독서 육아법 중에 하나가
도크 활동. 음. 도크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근데 책 읽고 나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거는, 엄마 또 나한테, 이거 또 물어보네? 그러면서 이제 책이 읽기 싫어지기까지 맞아. 해요. 대부분의 또 어머님들이 하시는 질문들이 이 내용을 파악했나, 안 파악했나. 뭐, 빨간 고양이였는지, 하얀 고양이였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더 어린 연령에서는 네.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 재미있었어? 요거 한마디만 해도 네. 되지 않을까. 그때는 큰아이 이제 뭐 기억도 안 나지만 책 읽어줄 때 저는 책을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고양이 너무 사랑스럽다. 그냥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되게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그 아이는 또 자연관찰책 넘기면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너무 자세하게 실물이 되어 있었고 무섭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 장 넘기는 거 힘들어했었는데 굳이 걔를 잡아다가 너무 과학적인 아이로 키워야 된다면서 그래서 그런 거 취향 파악하실 수 있는 연령대니까 잘 참고하셔서 읽어주시면 좋겠고. 네. 애가 계속 같은 책 반복하잖아요. 그치, 알지. 100번이라도 읽어주셔야 돼요. 그럼요. 네. 저도 맘카페에서 그런 고민 본 적 있어요. 우리 그래요? 아이 자꾸 똑같은 책만 읽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책을 읽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 적 본 것 같은데 사실 아이들은 익숙한 거에 더 안정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아이가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거를 볼 수도 있어요. 반복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너무 엄마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책과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예상되는 거,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에 되게 안정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게 어떤 스토리가 될까라는 긴장감보다는 예상되는 환경을 더 좋아하는 연령대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0세에서 36개월 우리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힘들어 하셨다면 저희의 영상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 안녕.